지난 3강에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척 스테이블 탑이 어려우셨습니까? 혹은 허실이 더 어려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4강에서는 아로미부터 헤드 플로트까지 배우실 건데요. 아로미는 아직 골반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척추를 지나서 어깨와 목에 관한 것을 배우실 기회입니다. 어깨와 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바대로 목은 어깨 근육의 긴장 상태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필라테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그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배울 기회입니다. 자, 이제 4강 아로미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아로미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죠. 보시는 바대로 머리 끝에서 꼬리뼈까지 늘림, 그리고 흉곽과 골반 사이 멀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퇴골두가 골반강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느껴보는 시간이므로 주목해서 고관절을 봐주세요. 사선으로 후 하방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제자리, 사선으로 후 하방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제자리. 몸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고 오로지 변하는 것은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뒤쪽, 아래쪽으로 움직였다가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다리를 양쪽으로 스트레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골반이 매트에 가까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후 하방으로 이동할 때 고관절의 느낌이 어떠한가를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대로 박철영 필라테스의 철학대로 환자를 혹은 회원을 푸시해서 더 많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회원의 몸 상태에 맞는 각도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척스 펠빅 볼 보겠습니다. 먼저 골반을 띄워 올리는데 손으로 매트를 좀 받쳐서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아도 ASIS를 기준으로 장골을 기준으로 위아래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여서 옆구리를 수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거의 움직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근육작용을 느껴보면 충분합니다. 다시 보시죠. 장골이 한쪽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쪽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다시 내려놓으시고. 과장하면 옆구리를 이렇게 구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를 반대쪽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시지요. 양쪽 몸통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장골만 한쪽이 올라가는 것 또 내려가는 것 같이 느낌만 가지시면 충분합니다.
arm floating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팔을 어떻게 띄울까요? 어떻게 들어 올리는지를 물어봤다면 전, 중, 삼각근도 사용하고 승모근 상부도 사용하여서 들어 올리겠지요. 필라테스니까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팔을 올리는 것이 효율적인 움직임이 되어야 합니다. arm floating, 어떻게 팔을 띄워 올릴까요? 몸통에서 연결, 즉 중심에서 연결되도록 팔을 앞으로 위로 띄워 올립니다. 날숨에 앞으로 또 위로 띄워 올립니다. 마실 때 다시, 내쉴 때 띄워 올려줍니다. 그러면 팔이 띄워 올려진 상태에서는요, 올려졌으면 이제 floating arm circle로 바뀌는데요. 손을 상완골을 외회전해서 손바닥이 위, 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해서 바깥쪽으로 또 아래로, 안으로, 위로. 이 동작에서는 손으로 그리는 서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모근의 상부와 전, 중, 삼각근의 과도한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통, 즉 중심의 근육이 연결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저 보시죠. 순차적 연결은 articulation의 번역인데요. 어디서부터 articulation 할 것이냐? 물론 머리 끝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지금 보실 것은 이 골반, 그러니까 꼬리뼈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척추의 순차적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조금 기울이셔서 골반을 굴려서 척추가 한 번에 하나씩 내려갑니다. 이때 말로 하는 지시어는 하나나나나나나 라고 합니다. 한국말에 하나라는 말 아시죠? 척추를 한 번에 한 마디씩 움직인다 라는 말을 하나나나 라고 큐로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지요. 그러면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척추 한 번에 하나씩 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나나나나나나나. 흉곽과 골반 사이를 멀리 유지하는 것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시듯이 순차적 연결에서도 앞쪽에 복직근을 많이 수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쪽을 늘리고 척추 한마디 한마디 움직이는 것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끄덕 도리도리는 한국말에 아기들한테 처음에 고개를 움직이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움직임이죠. 아까 순차적 연결을 했을 때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왔으니 이제 마지막 경추와 후두골의 연결을 느껴보실 차례입니다. 자,
뒷머리 바로 아래쪽에 목의 움직임에 주의해서 봐주세요. 자, 끄덕은 앞, 뒤로 고개를 숙였다가 젖히는 움직임입니다. 끄덕.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턱 앞에 목 앞쪽에 근육의 긴장을 최소화합니다. 또 머리 아래쪽에 목 뒤쪽에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도리도리. 도리도리는 머리를 양옆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head float. head float 무엇이죠? 머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려면 그렇죠. 목 앞쪽의 근육을 사용하고 복직근 또 외복사근을 강하게 수축하면 윗몸 일으키기 할 수 있죠. 그런데 head float은 윗몸 일으키기와 전혀 상관없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와 혼돈하지 마시고 헤드 플로트 자체로 공부하십시오. 자, 손으로 머리를 좀 받치겠습니다. 자, 뒷목을 길게 늘리면서 내쉬는 호흡에 떠오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살짝 내려옵니다. 다시 보시죠. 내쉬는 호흡이 먼저.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는 거 배우셨죠?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며 호흡이 먼저 시작하고 복부에 중심 근육에 힘이 들어 찼을 때 머리가 떠오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복부 앞쪽 근육이 얼마나 강하게 수축하느냐가 아니고 머리가 얼마나 가볍게 떠오르는가, 그것을 위해서 몸통의 근육이 어떻게 원활히 협응하는가를 느껴보셔야 합니다. 네, 아로미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아프셨어요? 헤드 플로스는요? 이제 머리가 좀 붕 뜨는 느낌이 나세요? 아니면 아직도 목 앞이 좀 아프세요? 네, 여러분들 원리대로 하면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회원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이제 앞으로 5강에서 이제 몰라몰라 으쓱으쓱 그리고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촉이라는 동작까지 여러분 배우실 건데요. 이 골반에서 어떻게 발끝까지를 연결해서 쓰는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재밌는 동작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5강에서 뵙겠습니다.